님들, 또 정당 관계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회 대표 되시는 분들, 대학 총장님들, 또 언론사 대표님들, 또 취재를 위해서 함께 오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인사는 생략하고, 제가 이따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걸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테이블에 놔드리는 걸로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님께서 전에 여기 강의 몇 번 들었는데 다 외운 것 같다. 그래서 뭐 늘 똑같은 걸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9번째 쓴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때 초청해 주셔서 했고, 행안부 장관 때 또 초청받아서 했고, 그리고 이제 인천시장 나올 때 후보로서 2번, 3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10번째네. 3번이고, 시장이 되어서 1월 달에 강의를 하니까 4번. 오늘 10번째 이렇게 되는데, 항상 초청해 주신 지용택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용택 이사장님이 저를 처음에 장관 때 초청하면서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도 야도 아니고 인천당 당수다. 그래서 오직 인천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새겨 듣고 있고, 늘 이렇게 인천의 정체성, 인천이 갖고 있는 역량을 키워서 인천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해 아침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께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까? 당연히 시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인천시의 현실, 그리고 인천시의 문제점, 그리고 인천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들을요, 이렇게 편하게 돌려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의자들을 다 돌려서. 네, 그렇죠. 집중. 제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렇게 설정한 것은 인천시의 비전입니다. 이 지도자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거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비전을 설정한 것이, 이 비전은 민선 6기 때도 같았었습니다. 근데 민선 6기하고 이제 지금 8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온 유정복을 얘기합니다. 달라진 유정복도 얘기합니다.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제가 전에 시장할 때 여건, 환경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민선 6기 때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구원투수와도 같은 심정으로 인천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인천시는 정말 빚더미 도시다. 빚더미 도시다. 하루 이자만 12억이 나가는 이런 참 처참한 상황, 그리고 많은 현안 사업이 사실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걷어내겠다고 구원투수의 심정으로, 사실 그때 황우여 부총님도 제가 인천에 나오는데 역할을 한 건지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부름을 받고 인천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인천의 부채도시 오명을 벗겨냈습니다. 4년 동안 3조 7천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현실이지. 그 전에 어떤 경우도 빚을 줄여본 적이 없는데 저는 3조 7천억의 빚을 갖고 인천을 완전 재정 정상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부진했던 현안을 모두 해결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으로 제3연육경 문제, 7호선 청라 연장 문제를 비롯해서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 모두가 10년 정체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인천발 GTX도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해결을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했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야 되겠다. 저는 인천 출신 최초의 시장입니다. 저는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문학산 정상을 개방하고 인천발 KTX를 추진해서 정말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천의 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7대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문화주권을 해왔고 그 당시 미술관 하나 없던 인천에 지금 시립미술관을 포함한 뮤지엄 파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개관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개관이 됩니다. 강화에서 송암 박주성 선생 기념관이 또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공치사하고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5년 전에 저는 시민들의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은 과연 시민하고의 공감 능력이 얼만큼 있었는가? 정말 시민의 아픔을 얼만큼 이해했는가? 그리고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심한 부분은 없었는가?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순수하게 시민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조력 없이 다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가 다시 인천시의 책임을 맡는다면 나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사실 지난 4년을 준비해왔고 아주 고맙게도 지난해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민선 8개의 여건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때와 같은 뭐 재정 이 어떤 심각성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현안들은 이미 그 당시 다 해결점을 다 찾아놨습니다. 다만 그 후에 이제 조금 이런 사업들이 지체되거나 정체되거나 또는 시각을 방향이 조금 달리 돼가지고 오는 혼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미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민선 6기 때 제가 구원투수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 제조기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한 것입니다. 인천이 꿈을 키우는 것은 단지 인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고 이것은 더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시정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그랜드 비전 목표를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민선 8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될 목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제가 다시 당선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저는 이행하겠다. 저는 매일매일 제가 약속한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일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요새 저를 많이 걱정합니다. 조금 건강 유의하라. 우리 직원들이 다 시장의 기록은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남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국내에 막론하고 뛰었더니 지구를 2바퀴 돌았답니다. 해외까지 포함해서. 1,400회의 각종 업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서 이제 올해는 지난해 설계하고 계획했던 꿈을 현실로 옮기는 첫 해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조금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더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현실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비전은 이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설정했지만은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제너럴 르네상스와 뉴홍콩 시티를 대표 공약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이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거점적인 프로젝트, 그것이 제너럴 르네상스와 뉴홍콩 시티고, 그리고 인천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걸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 행정 체제 개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재정 혁신도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제동포청 유치, 이와 같은 일들을 뒤에 가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의 가치 재조명과 인천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세워나가는 것은요, 다른 데서 갖지 못하고 있는 인천의 독특한 경쟁력, 비교 우위의 절대 경쟁력, 이걸 갖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그 예가 될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금년도 예산, 국회 예산을 10배 증액을 시켰습니다. 10배. 올해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인천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또 각종 이 실제 중요한 건 시민들의 생활입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후를 통해서 각부 장관을 만나는데 모두가 얘기했습니다. 시도지사 중에서 인천시장을 처음 만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수태 장관들을 만나고, 국회도 여기 국회의원들 계시지만 국회의원 회관을 제가 3번을 방문하고 여야 당정협의회를 하고 당의 지도부들을 만나고 또 대통령, 비서실 이러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그것도 역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하고 3차례 이제 만나고, 이제 곧 또 계속적으로 회동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끊임없는 그 노력, 그리고 물론 뭐 여기 기업인들을 비롯해서 각 단체도 정말 영일 없이 만나면서 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외로도 많이 뛰었습니다. 저는 취임하고 나서 우선 싱가포르,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에이펙 사무국이 있는 싱가포르를 방문했고, 또 호주에 가서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인천이 재경감 부문에서 아시아의 허브 도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조연설을 하고, 그리고 시드니의 그 항만 시설을 우리 제너럴 르네상스와 연계해서 둘러보고, 그리고 지난 10월 때는 유럽 4개국을 정말 뭐 짧은 시간에 방문해서 독일에서 투자 유치 문제, 제동포청 유치와 관련한 유럽 한인 회장들의 모두 지지선을 전부 다 이끌어내고, 또 파리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제가 노르망디까지 갔다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이걸 같이 공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뽕피두 미술관, 우리 신용석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또 그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해서 제가 인천에 그 여러 가지 역량을 홍보를 하고, 네덜란드에 가선 항만 도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해외 업무를 보고, 또 지난 12월 달에는 하와이, 인천에서 최초로 이민이 출발된 곳이 인천입니다. 120년 전에, 지금 121년이 됐구만요. 오늘이 11일인가? 12월 22일 날 인천에서 출발해갖고 그 당시 배로 가니까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이민사의 역사인데, 그래갖고 이것이 지금 재동포가 750만이 됐습니다. 이 750만의 출발점이 바로 인천입니다. 저는 거기서도 위대한 역사를 봤어요. 그때 하와이 도착한 106명 중에서 인천 사람들이 한 7, 80%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륙교회 분들이 많이 가고, 거기 인천에서 우리 최초의 역사가 많지만은 한인 최초의 교회가 바로 호놀룰루에 있습니다. 120년 된
교회가. 내립교회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 하와이 동포들에 의해서 정말 사탕수수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1년 월급 2달치를 갖다 시사해서 독립자금을 보내고 그걸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MIT를 만들자 하고 인하대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돈을 보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과 하와이 앞자를 따서 인하대학교가 된 것이죠.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하와이에서 정말 그때 한 1000여 명 넘는 교포들과 호놀룰루 시민들이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일정을 삼으면서 인천을 파이를 키워나가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시민이 필요하라는, 시민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문제를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마다하지 않고 만난다. 대원칙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고질적, 집단적, 어려운 난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당시 취임하기 이전부터 저는 모두 만났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면에 수도 없이 민원이 요청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어떻게든지 소통관을 두고 해서 이제 가급적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일부러 제가 피하는 일은 절대 없다. 특히 집단적이고 고질적이고 힘들고 꼭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날 뿐만이 아니라 3,000명 이상이 예를 들어 만남에 대한 시장에 청원을 하면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시민 속으로 마을 안으로 해갖고 제가 155개 인천에 읍면동이 있습니다. 4년 임기 중에 한번 다 들러볼까 구상은 하는데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곳이라도, 두 곳이라도 가서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처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시장이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죠. 우리 인천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지금부터 아주 압축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금년도 예산은 약 15조 됩니다. 일반회계가 10조, 그리고 특별회계가 4조 정도 되고 교부금이 1조 됩니다. 여기서 이 국비 확보도 이번에 5조 651억을 확보했는데 여기 배준영 의원님, 정일영 의원님 또 이정미 의원님 가셨나? 여야 국회의원, 제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인천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거기서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공감했습니다. 띱시다 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와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 부처에서 수도 없이 하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무려 13.8%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 5% 다른 시도 한 자릿수 증가에 비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말에 12월 말에 아주 희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금액은 작지만은 우리가 서해 5도 정주지원금을 갖다가 10년 동안 20% 늘린 걸 단번에 30%를 올렸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이 주민들에게 말로만 애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주지원금 30% 올고 앞으로 인당 20만 원까지 올리는 것 저는 확실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작은 것 같지만 인천상적정 예산을 10배를 증액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들. 그러면서 백령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백령공항을 지난해 말에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배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백령도를 가는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정관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교부금 1조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교부세가 무슨 세금입니까? 그러는데 세금이 아닙니다. 국비는
보조금은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로 사업에, 이런 철도 사업에, 그 다음에 뭐 노인 기초생활수급, 아동, 여성, 이데 보조금, 각종 국고 보조금, 이 용도가 있는 겁니다. 보통 교부금은, 보통 교부세라고 하는데 예산 지출할 땐 교부금인데, 보통 교부세는 용도가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특히 세원이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쉽게 가면 강화나 옹진은 살림을 해야 되는데 자체 군세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가 내국세가 얼마 될까요? 한 400조다. 그러면 400조는 안 되겠구나. 한 250조다. 하면 250조의 20%가 50조가 교부세입니다. 이 교부세가 행안부 장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이거를 지금 말씀한 대로 어느 자체든지 필요로 하는 돈, 기본적인 수요. 근데 기본적인 수입을 빼면 부족액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이해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가정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지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출인 게 뭡니까? 식비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있으면 학비가 있어야 되고, 주거 광열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초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액입니다. 수입액은 뭐냐면 아빠 수입, 엄마 수입 하는 것. 그 부족한 걸 주는 게 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옹진 같은 데는 근 2천억 가까이 줍니다. 강화도 한 3천억 넘을 거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많은 데는 없죠. 서울은 교부세가 없습니다. 경기도도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사실 그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교부세를 갖고 인천의 재정 혁신을 1단계로 지난 9년 전에 이룩한 겁니다. 그 당시 교부세가 1년에 1,000억 내지 2,000억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2014년 취임하자마자 단번에 2015년도 4,000억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00억. 그래갖고 지금 이번에도 교부세는 저한테 보고를 하기 쉽니다. 시장님 임기 말인 2026년에 1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1조 499억, 1조 500억 시대를 단번에 열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는 재원입니다. 어디에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정혁신의 획기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오랫동안 내무부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인천시로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재정 확보입니다. 그 외에도 민선 6기 때는 자동차 리스 렌트 차량으로 해갖고 건 1조 가까이 제가 추가 수입을 얻는 등 이런 그 재정 혁신을 통해 갖고 인천에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그냥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세세한 건 뭐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보 르네상스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3대 시정 가치를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하면서. 균형, 창조, 소통입니다. 이것은 제가 민선 8기 하면서 꼭 해야만 되는 저희 시정 철학이다. 균형 발전 없이 진정한 시민 행복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진단입니다. 균형 발전 뭡니까? 지역 간 균형 발전, 계층 간 균형 발전, 세대 간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는 이곳 같은 경우는 과거 30년 전에 우리 바다 위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송도 국제도시가 있고 영조 국제도시 청라가 있지만은 우리 중구 동구 이런 또 미추홀구 남동 서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원도시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동구의 인구가 5만 8천 명입니다. 중구의 인구가 영종을 빼면 4만 5천입니다. 합해서 지금 10만 남짓입니다. 1968년도에 인천이 50만을 돌파해서 구를 실시합니다. 구제가. 그때 중구
동구, 남구, 북구 4개 구했을 때 50만 가운데서 동구 인구가 1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인천 인구의 30%가 동구에 살았습니다. 저도 동구 출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5만 8천이면 2개 동의 인구밖에 안 됩니다. 중구, 영종 빼면 4만 5천 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로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가칭 재물포구로 만들고 대신에 영종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분구를 시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재물포, 그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재물포 르네상스 하니까 그 내양 개발하는 그거 물론 그건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동부 일대를 혁신적인 변화를 시킵니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동인천 배달이 이론을 전면적으로 제가 개조를 합니다. 개조라는 표현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합니다. 이미 구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항,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 정체성 중에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최초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해야 돼요. 그래서 중부 이론에 대한 혁신적 변화, 동구, 그러니까 중동구가 재물포구로서 하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미추홀, 서구, 남동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활을 걸고 여기에 역점을 하겠다고 제1호 공약이 바로 재물포 르네상스입니다. 9년 전에 제가 1호 공약이 인천발 KTX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년 만에 다 끝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민선 7기에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2025년 개통이 됩니다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재물포 르네상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동시에 인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해서 도시 녹지축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부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3보단하고 507여단을 17사단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번에 그건 결정이 됐고요. 근원적으로는 17사단 옮기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위사령부 인방사를 옮깁니다. 민선 6기 때도 했는데 제가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타고 인천에 전면적인 도시 재편 사업을 들어갑니다. 균형 발전 중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교통 인프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인천발 KTX는 2025년도에 개통되도록 합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놀라운 인천의 교통혁명이 일어나죠. 인천에서 대전까지 1시간대고 대구, 광주는 1시간 50분, 부산까지 2시간 40분 걸립니다.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교통수단을 이거 제가 민선 6기 때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인천의 교통주권을 왜 우리는 이걸 상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개념은 지금 수인선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수인선에서 바로 어천역에서 경부선을 접속시키는 겁니다. 3km를.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출발한 KTX가 지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을 한 2시간 이내에 대도시를 당기는 이런 시대를 열어간다. 그리고 아주 현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GTX B 노선은 그 당시 예타가 통과되었고 지금 사업 결정이 돼서 금년도 말이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이 되면은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서 청량리, 마사오로 가는 게 30분 이내에 서울에 도달하는 이건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그 후속적으로 GTX D 노선, E 노선 이것을 지금 이건 결정은 안 됐는데 정부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저도 공약사항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제2경인선 이제 노년을 거쳐서 광명까지 가는 이런 부분 계획은 충분히 이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노선을 하느냐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제2공항철도 지금 공항철도가 저쪽 갖고 강서 방화로에서 이렇게 가는데 바로 제2공항철도는 인천역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바로 KTX 전국이 연결되는 제2공항철도 이것은 공항 경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있는데 제3연육교가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4연육교도 바로 최단 거리에 있는 것이 영종에서 인천 항쪽으로 그 제4연육교 이것이 이제 제일포 르네상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저는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이미 민선 6기 때 공약을 하고 추진해갖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경인전철 지하가 민선 7기 때 또 그거를 추진을 안 한 상황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이제 사업이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이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인천이 단절된 문화를 벗겨내는 겁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이 다 우리 그 원도심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전철 지하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왔고 우리가 얼마나 동서남북이 갈라져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 걱정하는데 제가 이미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경인전철 지상부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용성이 큽니다. 일부는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이 되고 일부는 경제시설, 소위 말하면 사업적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왔는데 물론 이거 한 1, 2년 내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늦춰놨던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인천의 본질적인 건 뭐 서울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꿈이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인천에 오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울 지향이 아니라 인천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체 도시철도 3호선을 지금 구상을 합니다. 3호선을 통해 갖고 1호선, 2호선 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세한 부분들은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 동구를 통합해서 제물포구로 하고 영종을 분구시키고 서구가 지금 인구가 58만입니다. 그런데 검단구가 이제 검단 신도시가 되면은 70만이 됩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군구 생기는 게 그냥 1년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이 생겨야 되고, 보건소도 생겨야 되고, 관련 기관이 다 들어가고,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년 안으로 입법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홍콩 시티는 제가 이것도 지난 이제 한 2년 전에, 1년 전에 많은 자문가, 얘기를 듣고 또 검토를 하면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홍콩의 많은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적 상황이 홍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홍콩을 벗어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이것을 대체할 적점은 대한민국 인천시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홍콩만이냐? 이름을 딴 걸 네이밍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전략적 구상입니다. 이것은 영종하고 이제 강화하고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영종 강화를 중심으로 한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도시로 커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인천을 국제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 씌우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자유도시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수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행정재정적 지원, 그리고 분위기 이것으로 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지금 중앙이나 대외적으로 좀 뛰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조만간에 뭐 조금씩 하나씩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인천을 글로벌 도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에이펙은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 21개국이지만은 세계 GDP의 50%가 넘는 것이 에이펙
회원 국가의 경제 규모입니다. 이미 부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서 인천이 새로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 에이펙 사무까지 갔다 사무총장도 만나고 왔지만은 이거를 정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명분 있게 할 겁니다. 당연히 인천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 나갈 겁니다. 인천만큼 접근성 문제, 공항, 그리고 국제도시, 회의 장소, 안전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겁니다. 이게 국내 여러 도시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외동포청 유치입니다. 제외동포청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한인 회장단들을 전부 인천에 초청해서 인천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72개국 400여 명의 회장단들이 다 왔을 때 제가 이틀에 걸쳐서 회장들을 다 일일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 으쌰으쌰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동포청은 인천입니다. 제동포청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고 곧 발족을 할 겁니다. 정부의 청사 하나를 가져오는데 인천에 가야만이 바로 750만 제동포들이 편리하게 그 동포청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생각이 당연하지만 다른 데선 또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분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동포청 유치를 위해서 그 당시도 한인 회장들한테 지지를 받았지만 유럽에 가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인 회장단들이 고맙게도 다 왔습니다. 거기 스위스에서도 오고 스웨덴에서도 오고 이태리에서 스페인에서도 오고 와서 전부 다 유럽의 나라들이 제동포청은 인천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와이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할 겁니다. 미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되면은 300만 인천 시민과 700만 제동포가 함께하는 1000만 국내외 도시가 바로 인천이 되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제 성장 발전 없이 다른 복지나 문화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선 6기 때 정말 처절한 노력을 통해서 서인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민경욱 의원님 그 당시 그 용어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민경욱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인천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시가 됐다니까. 순발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서인부대네요. 그래서 서인부대가 탄생한 겁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지금 다시 3위로 주저앉았는데 2위로 회복을 합니다. 부산이 330만 정도 되고 인천이 300만이고 대구는 이미 240만도 안 됩니다. 뭐 대구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건 거론할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시 제2의 경제도시. 경제적으로는 제2의 도시. 그 당시 지방세수도 부산보다 많고 다 2위 도시가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정말 경기가 나는 얘기고 그렇지만 이건 현실이지 뭐 누구를 뭐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제2의 경제도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얘기하는 각종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때 가능합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 유치, 그리고 지역의 산업 전략적 육성. 이미 인천은 바이오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세계 1위 도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이것을 초격차 1위로 만들겠다. 바이오 생태계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 민수파를 되자마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다시 증설 공장 협의를 했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세계 제1의 도시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7%고 세계 반도체 후공정 기업 세계 2위, 3위가 바로 인천에 있습니다. 엠코, 스태치스팩 코리아 다 인천에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이 1200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갖고 미래 성장 산업 만들어 가겠다. 그 외에도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 AI, 로봇, 그 다음에 각종 블록체인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시의 미래 산업국을 이번에 새로 만듭니다.
그래갖고 전문가들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이 전략적 산업을 하고, 동시에 기존에 있는 만약에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략적 판단하겠습니다. 산단을 고도화하고 재구조화하고 스마트화하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자리 문제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는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자 상공회의소, 경총, 연합된 해서 일자리 문제를 현장에서 만들어가도록 하자. 시에서만 우물딱 TP에서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를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상설하거나 주기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청년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탈북민을 위한, 고령자를 위한 이런 좀 더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청년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취업하고 창업에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파크 등 많은 이런 그 청년 창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문화예술인 청년들하고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청진기 사업입니다. 청년들 100명을 해외에 보냅니다. 1억씩 줘갖고 가서 정말 한국의 그 기계를 마음껏 펼쳐갖고 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이 10만 명을 해외에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10만 명을 보내면 1억씩 해봐야 10조입니다. 사실은. 국가예산 600조 중에서.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청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인천에 돌아오는 그런 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관련 복지 문제는 이번에 복지 예산이 5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 계층 간 균형 발전 중요합니다.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그것은 사실상 대단히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분들이 보다 더 여유롭게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에 촘촘한 복지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인천은 자랑스러운 호국 보훈도시입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호국 보훈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모든 보훈 대상자들이 작지만 정말 마음입니다. 2만 원씩을 인상해주고 이제 호국 보훈도시답게 인천을 만들어갈 겁니다. 인천의 모든 공공기관 청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재배치하고 새로 만들 건 만들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 작업에 들어가는데 1호가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이 다 3개, 4개로 돼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호국보훈도시로서는 이게 면목이 않습니다. 호국보훈회관을 새롭게 만들고 그 외에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이 복지의 종합적인 회관을 제가 새롭게 만들고 문화예술 터전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요 꼭 돈만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수많은 체육 문화시설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유시설 내지는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안전 문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취약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종 지역이 의료 취약합니다. 도서 지역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 지역에는 1:1 매칭, 인천에 인하대병원, 길병원, 성모병원 다 매칭을 해갖고 이제 각 도서 의료 결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선 그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해 말 12월 30날이었나요? 여기 송도에 세브란스 병원이 착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민선 6기 때 추진하던 게 조금 여러 가지 경제 현실 요구 때문에 난색을 표명이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총장, 이사장, 그 다음에 의료원장,
전부 다 공감하도록 확실하게 해가지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청라에 아산병원이 들어오고, 뭐 이런 그 병원뿐만이 아니라 영종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 국립의료원시설. 근데 지난해 예산을 추진한 것 중에서 다 관철을 했는데 이거를 못했어요. 올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논리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중국발 그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서 제가 공항까지 가서 검역 실태를 파악하려 했지만은 해외 감염 사례의 압도적인 숫자가 인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항을 통해 들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인천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설득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영종의 취약한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도 국공립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소방 안전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보고를 받고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아까 기영택 이사장님도 이제 맞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서 인천시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답해야 됩니다. 앞으로 후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인재 양성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민선 6기 때 인천시 장학금 인재 양성을 한 게 100억이었는데 제가 200몇 억을 늘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막 장학금을 내라는 홍보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자를 통해서 그렇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장학금 주는 목적을 뛰어넘는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을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어가는 시민교육에 장하고 이런 다양한 교육, 또 교육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문제는 인천이 농업 인구가 적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 때문에 농민이 실험을 하고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번에 쌀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하고 캐나다에 지금 한 달에 50톤씩 강화쌀을 수출합니다. 이제 쌀로부터 시작된 이것을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고, 그 다음에 국내 이제 다른 대도시권하고 결연 사업을 통해 하고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생산의 문제보다도 유통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상품화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농업 업무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아까 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주 지원금 확대라든가 백령도 이제 공항을 만들어 가게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한 도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선진 도시다 할 때 경제만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문화가 있지 않는 도시는 선진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크게는 문화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데 제 혼신을 다할 겁니다. 이미 민선 6기 때 해놓은 국립세계문화문관이 아마 5월경 개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그 다음에 요견하육지구에 뮤지엄 파크, 이런 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영종의 복합리조트 3개를 그 당시 모조리 유출했습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뭐 진행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만 한데, 복합 영상단지를 비롯해서 이 대형 조단위 사업들, 몇 천억짜리 사업들이 지금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케이팝 잉크 콘서트라든가 뭐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제적인 규모로다가 확대시켜 나가느냐 하는 콘텐츠를 담도록 하고, 인천의 특성을 살리는 것, 도서지역을 잘 활용하겠다. 도서지역이 문화관광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보물섬 프로젝트 민선 6기 된 거 강도 있게 하겠습니다. 보물섬 프로젝트, 인차이너 프로젝트, 이런 부분하고 체육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시설이 지금 많은데, 시설도 많고 종목도 많고 그런데
과연 두 가지입니다. 각종 시설이나 운영 시스템이 합리적이냐. 역시 체육시설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를 들어 봅시다. 장애인 체육시설을 골프장인데 저 산호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죠. 맞게끔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예산에도 계양 쪽에 파크 골프장, 저 서구 쪽에 이런 그라운드, 뭐 이런 부분 신규 수요에 맞춤형으로 체육 프로그램을 갖다 진행시켜 나가는 거고요. 지난해는 우리 체육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죠. SSG 랜더스가 프로야구 역사상 와이어 투 와이어 첫 경기부터 끝날 때까지 1위를 놓치지 않고 통합 우승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긍지시켰는데 이거 정영진 부회장하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 동구장 확실하게 짓자. 합의를 했습니다. 청라에 동구장을 지으면 이게 1조 3천억짜리 엄청난 동구장은 야구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시설로다가 평상시에 공연 이렇게 해갖고 서구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고요. 또 축구도 작년에 좋은 성적 냈지 않습니까? 4위라고 AFC까지 진출을 하게 됐고 이제 저는 기본적인 경쟁력 있는 스포츠 이걸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에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이것은 관광, 산업, 문화 연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문제는 지금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다 관심 드리는데 이 부분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제가 9년 전에 시장이 되었을 때 이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척사항이 없었던 거 사실 아닙니까? 수도권 매립지는 30여 년 전에 수도권 매립지를 만들 때 한 30년이면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폐기물 정책이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리수거, 재활용 해가지고 반밖에 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쓰냐 마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문제를 당시 풀었습니다.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해가지고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를 이뤘지 않습니까? 대체 매립지를 만든다.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동안엔 3-1공구를 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매립지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소유권 다 인천으로 넘겨라. 매립지 관리공사 국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인천시로 넘겨라. 그리고 쓰레기가 반입될 때 수수료의 50% 가산권을 붙여서 인천시로 넘겨라. 네 가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들어오는 게 1년에 700억, 800억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내가 208만 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진척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제 다시 시장이 된 만큼 다시 원래 합의 정신에 의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소유권 다 넘기고 관리공사가 SL공사가 인천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공약했고 그래서 대체 매립지가 조성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는 역시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후변화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린 하루하루 모를 뿐입니다. 실제는 대단히 심각한데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참 놀랄 일들을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인천은 탄소 중립 2050년 정부 목표보다 5년 당겨서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인천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선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생활과 관련돼 있는 뭐 정수장 문제, 하수 처리장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건 제대로 해 나가면서 특히 하천 살리기, 승기천, 굴포천, 그 다음에 장수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 개선 또 환경 문제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중에서 8개 나머지를 다 합해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반밖에 안 됩니다. 투자 유치 규모가.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천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잘 살려나가고 또 이제 송도에게 워터프론트 추진이라든가 랜드마크 시티 뭐 이런 현안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금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다 할 겁니다. 680 랜드마크, 청라의 시티타워, 뭐 이런 문제들은 다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소통, 시민하고의 소통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왜 느닷없이 제 이름을 써놨느냐. 제가 올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제 이름대로 일하겠습니다. 제 이름대로. 제 유자가, 저 보세요. 저게 토끼 묘자입니다. 쇠금자, 칼도자입니다. 올해가 토끼해 아닙니까? 토끼와 같은 지혜, 총명, 쇠와 같은 강인한 의지로 칼처럼 명쾌하게 일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제 이름을 낸 거고, 정자는 뭐냐?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복을 드리겠다. 그럴듯하죠? 자, 그럼 결론은 제가 꿈꾸는 인천, 제가 바라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가면서 우리는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무슨 능력이 대단하고 혼자 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또 저를 도와서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300만 시민이 하는 겁니다. 300만 시민이 주인입니다. 300만 시민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하는데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인천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천을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뭐 의례적으로 그거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인천을 사랑합시다. 제가 민선 6기 때 우리는 인천, 우리는 애인을 4년 내내 진짜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제가 정리를 했어요. 바로 알기입니다. 인천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천이 어떠한 도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천? 위대한 도시입니다.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보다 미래의 경쟁력, 성장 가능성, 발전 잠재력은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요새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반세기 동안에 이렇게 발전, 성장해온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2월 31일 날 보도를 딱 보고서 또 희망이 생겼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우리는 몇 위에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난해 수출이 지금 통계가 아직 집계가 안 돼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이,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다음이 우리 6위. 네덜란드 중개무역 때문에. 근데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선정됐어요. 1번이 미국, 당연히. 2번이 중국. 경제는 떨어지지만은 세 번째가 러시아. 이게 뭐냐면 가장 강력한 국가는 경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위치, 지도력, 이거 통하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 7번째가 프랑스고 8번째가 일본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리더들 17,000명의 여론조사를 통했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우리는 실체를 아십시다. 우리 자학하시 마칩시다. 근데 국민들은 얘기해요. 여기 정치권 인사도 많고, 저도 정치인, 정치만 조금 잘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이거 정치 잘하도록 합시다.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대한민국인데, 인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천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 불가능한 개념을 요새 씁니다. 아니, 서울에, 부산에, 대구, 광주, 대전에 어디에 인천 세계적인 공항이 있습니까?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160가의 도서가 있고 해양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는 관리형 도시입니다. 관리형 도시와 창조형 도시를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들어가면 돼요. 여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다를 바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들어가면 돼요. 저는 앞으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창조형 도시, 인천을 바로 알자. 그 다음에 자랑하기입니다. 사랑한다면 자랑해야죠. 인천을 자랑해야죠. 얘기하십시오. 너희들 이런 인천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 물어야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해야죠.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관전평하듯이 하는 이 행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시장이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럽게 해도 좋아요. 다만 제가 부족하고 또 못하는 부분에서 가감없이 저를 비판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은 현실이 있겠습니까? 사랑도 결실을 얻으려면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점부터 인천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보다 우리 후손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천하기입니다. 제가 금년도 신년 시문식을 할 때 노적 성회란 말을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노, 이슬노자. 작은 이슬방울이 쌓여서 바다를 이룬다. 우리 개개인의 힘은 약할지언정, 미약할지언정 하나가 됐을 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과거 근무기를 통해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300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하고 시민 행복을 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저는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인천을 바로 알고 또 인천이 자랑스럽고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전 책임감입니다. 저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위대한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사실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뭐 우리 총장님들하고도 한번 1차적으로 다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총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학계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이제 진단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이제 협의해 나가겠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는 했는데 뭐 앞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과 방법, 시민 교육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세세한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 그건 뭐 세상 말할 필요가 없는 정도예요. 앞으로 좋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